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고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외과 고상훈입니다. 안과의 투병 과정 중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역시 통증 문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암 한우 분들을 대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통증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사용을 꺼리거나 자제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통증은 환자의 삶의 질, 치료 효과, 그리고 전반적인 회복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통증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물리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진통제 사용이 통증 관리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환자분들이 진통제 사용에 이제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통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 환자분들이 진통제 사용을 꺼리는 이유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가장 흔히 듣게 되는 이유는 역시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네, 진통제의 작은 부작용들이 모여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이제 암 치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건데요. 특히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졸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또 의존이나 중독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적절하게만 사용을 하면 중독 위험은 도리어 낮지만 환자와 가족분들의 걱정은 잘 해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이 통증이 생겼다. 자, 그러면 대부분 병이 심각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실 텐데요. 그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커지고 심한 경우는 병이 악화돼서 삶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구나라고 삶을 포기하는 단계로 인식한다고 해요. 자, 하지만 그 원장님, 그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통증의 정도가 반드시 암의 진행 정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비례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차가 있어서 연세가 있거나 보수적인 환자분들은 참을 수 있는 고통을 참아야 한다거나 또는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통증 정도는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증의 정도나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 상담이나 또는 진통제 사용의 목적과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약에 대한 의구심과 거부감이 생기기도 쉽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자 본인이 아닌 주위, 친지, 가족의 영향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주위에서 듣고 오시거나 가족들의 만류 또는 비용 부담으로 참고 견디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진통제 사용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이 진통제 처방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일부 환자들이 생각하듯이 진통제 사용이 해로운 일이라면 굳이 처방할 필요도 없고,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일일 거잖아요. 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통증 관리, 무엇이 정답일까요? 저희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계속 이제 처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환자를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죠. 통증이 지속되면 그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피로감이 더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상태를 악화시키고 우울증,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문제도 야기되고요. 또한 통증은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지속적인 통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로 인해서 이제 면역 기능이 약화될 수 있죠. 면역력 저하는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감염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증이 관리되지 않게 되면 이 치료 기간 동안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으로 치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겠는데요. 실제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통증 때문에 치료가 연기되거나 불완전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적절한 통증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통증이 만성화돼서 나중에는 더 강력한 진통제나 치료가 필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암 환자가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병원 재방문이나 입원의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소모를 발생시키죠. 물론 이제 의료 시스템적으로도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악영향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역으로 통증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찾고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면역력도 좋아지게 되고
회복과 치료 효과도 상승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결국 이런 이유로 적극적인 통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진통제가 몸에 좋은 보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무분별한 오남용이 이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이제 더 나쁘게 만들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인별 통증 특성에 맞춘 약물로 통증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태에 따라서 약물 용량과 종류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부작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치료도 이제 병행을 하고요. 네, 오늘의 결론은 항암 과정 중 진통제 사용의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적절히 사용할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는 건데요. 안과의 싸움에서 진통제가 또 다른 무기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